수정도서관 단해의 동네 책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책나라 수정도서관 단해의 동네 책방 이야기 코너를 맡은 수표가 김장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나요? 아니, 어떤 일로 가장 행복하신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나를 긴장시키는 책을 찾아다니는데요. 삶을 견디게 하는 책, 인생책, 반려책을 찾아다닙니다. 두 다리를 움직여서 책을 사러 간다는 것은 책이 내 삶의 일부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얼마 전에 신작을 내신 파울 비네의 작가 김웅 소설가가 말했습니다. 도서관을 비롯해서 독립책방, 헌책방, 북카페, 북스테이. 제가 책방을 찾아다닌 것은 한 8년 정도 되는데요. 2014년부터 중간에 코로나가 있다고 해도 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를 책방으로 이끈 책이 있는데 바로 줄리아 카멜론의 아티스트 웨이예요. 아티스트 웨이는 글쓰기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8주 동안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페이지로 A4 용지 3장 정도를 쭉 쓰고 고독과 자유, 그다음에 휴식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혼자 놀으라고 해요. 즉 아티스트 데이트라고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 혼자 갈 수 있는 장소,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찾아다니는데요. 그런 의미 있는 장소를 가는 것이 저에게 충전이 많이 되어서 요즘에 왜 토포필리아라고 하죠. 그 의미 있는 장소, 또 쾌렌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 다음을 위해서 회복을 하고 충전하는 장소. 그게 이제 제 삶의 리추얼이 되어서, 그 리추얼이라는 게 제가 행복했던 기억을 갖고 있으면 그 장소를 또 찾게 되는 것처럼 그 반복해서 하는 생활의 루틴처럼 되었답니다. 제가 맨 처음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방은 대호 서점이에요. 경복궁 근처의 서촌마을, 경복궁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촌마을인데 대호 서점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추억을 곰씹고 싶을 때, 또 달콤한 달고나가 먹고 싶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영감을 받고 싶을 때 찾아가는 곳인데요. 요즘에 러스틱 라이프 해가지고 왜 시골로 향하는 도시 사람들의 마음 알죠? 캉스보다는 촌캉스, 오션뷰보다 논밭뷰를 찾아다니는 현대인들, 이런 컨셉에 잘 맞는 책방이라서 제일 먼저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책방, 지금은 대호 카페, 레트로 카페가 되어서 서촌의 명물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서촌 골목길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촌이란 동네를 너무 좋아해서 좀 힘들거나 그럴 때는 꼭 서촌을 가곤 하는데 책방을 가기 전에 저는 동네를 한 바퀴 빙 둘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동네를 기웃거리죠. 그러다 보면 작은 것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무심한 듯 내놓은 화분, 상점들도 들어와라 하지 않고 그냥 문만 열어놨어요. 저는 그런 그 무심함이 너무 좋아요. 제가 보기보다 낯을 되게, 나이도 있지만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어서 오세요 하고 하면 잘 못 들어가요. 그 양파 파는 인디언 노인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인디언 노인이 양파를 걸어놓고 이제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온 관광객이 저 양파를 몽땅 사주겠다고 하니까 이 노인이 아니 나는 이 하루 종일 이 일을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사가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지지 않냐고. 내 삶의 리추얼,
책방을 가라. 김단희. 맨 처음 마음에 들어온 책방은 반포 가을 글방이었다. 직장에 가기 위해 버스를 갈아타는 정류장에 있던 글방. 통유리로 된 문에는 손글씨로 된 시가 붙어 있었다. 세상에 첫 발을 들여놓고 어리둥절하던 시절, 출근길에 향기가 나기 시작한 건 가을 글방 때문이었다. 손을 호고 불며 매서운 추위를 녹여준 시 한 줄에 마음이 조용하게 흥분되었다. 어글 부츠 속 엄지발가락으로 쌓인 눈을 뽀르득 밟아가며 다음 버스가 늦게 도착해도 짜증나지 않았다. 시를 읽으며 책방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다. 핸드폰도 없던 시절 베껴 쓴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무조건 한 줄 외우다 보면 새로운 시가 걸리곤 했다. 가을 글방을 지날 때마다 언젠가 책방이 하고 싶었다. 내가 읽은 책에서 발췌한 문장을 붙여놓고 좋아하는 식구를 알려주는 책방 주인이 되고 싶었다. 내가 팔고 싶은 책을 파는 책방, 내 취향과 심장을 닮은 책이 있는 그런 책방 말이다. 책방을 찾아다니는 일은 내 인생의, 내 일상의 리추얼이다. 일상과 이상, 그 사이에 놓인 감정의 실금을 만나는 일. 낯선 거리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여행자처럼 살아가는 날들. 분명 바른 땅을 밟고 서 있지만 어디에도 닿지 않고 반쯤은 붕 구름 속에서 떠다닌다. 책방이 보이면 마음의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한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비로소 땅을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계단이 있고 긴 지하철에서 시작해 골목길을 수차례 건너고 언덕배기를 올라 도착한 작은 책방이면 더 그렇다. 삐그덕거리는 나무 계단을 내려가 발견한 책에서 풍기는 냄새가 좋다. 누군가의 눈에 띄기 전에 내게로 온 책, 내 속에 숨은 나를 만나는 순간은 짜릿하다. 나와 또 다른 나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책방에 간다. 그런 거예요. 제가 책방을 찾아다니는 이유도 바로 이 양파 파는 노인의 마음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느끼고 저랑 같이 있고 싶은, 저랑 같이 즐기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자, 이제 대호서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호서점은 600년 서울 역사에서 71년 된 가장 오래된 서점이에요. 1951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1951년은 그 23살 난 새신랑, 19살 새 신부가 처음 만난 결혼하던 해라고 해요. 대호의 이름은 조대식 할아버지와 권호남 할머니의 이름에서 한자씩 가져왔어요. 제가 방문하던 해에는 제가 2014년에 처음 방문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거의 갔었는데, 방문하던 해에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혼자 된 할머니가 이 책방을 정리할까라고도 생각했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닫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서점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는 헛책방이긴 하지만 책을 살 수는 없어요. 책을 판매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 서점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엽서를 사는 거. 그때 서점 들어가는 그 엽서가 한 1,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엽서를 사는 방법하고, 엽서를 사면은 서점 동물 기념 도장을 찍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호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루에 이 대호 서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이, 골목이 넓지는 않거든요. 그 이상의 집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골목에 사람들이 되게 많고, 또 그쪽이 외국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루에 이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차를 팔아주는 사람은 30명도 안 되는 거죠. 사진만 찍고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나 봐요. 지금 이제 그때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카페를 할머니가 할 수가 없으니까 막내딸이 그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막내딸의 아들,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손자가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이 마당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려요. 그러면 할머니가 게스트로, 할머니가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악기를 연주할 수가 없으니까 뭐를 들려주냐 하면 다듬이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옥에서 울려 퍼지는 다듬이 소리,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추억 여행을 시켜주시는 거죠. 텐마루에서 실험까지 막 온 집안을 가득 채운 그 헌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뜨거운 데이트 시간이 된답니다. 제가 차를 시키려고 카운터에 갔는데 그 숙제를 내준 공책, 우리 저희는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 그 숙제에 보면은 이런 거, 예를 들면 숙제 반대말 비슷한 말 10개씩 써오기,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다음에 9구단 5단 6단 외워오기, 외운 사람은 안 써도 되고 못 외우면 5번 써오기, 이런 식으로 혼식 도시락 가져오기, 너무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왁스 준비물 가져오기, 그다음에 오재미도 만들어 오기, 이런 아주 레트로적인 그 냄새가 무척 나는 그런 카페인데요. 그냥 보는 것마다 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몬차를 한 잔 시켰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책상 서랍 있죠. 보통 예쁜 쟁반이 아니라 그 책상 서랍에다가 그 레몬차를 담아서 그 옆에는 달고나와 함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또 이렇게 테이블이 뭘로 되어 있냐면 책상하고 걸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학교에 온 기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마루로 가면은 할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이 그대로 다 정리되어 있고, 그러니까는 막 꾸며놓지 않은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시계, 왜 옛날에 그 태엽을 감아야 가는 시계 있죠. 태엽 드드득 하는 그 태엽 감는 시계가 3시 반에 멈추어 있는데 마치 그 시간이 저의 지금 시간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시계 하나가 주는 그 여유로움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시집 올 때 해온 오동나무 장롱도 한 방에 그대로 있고, 또 마루 밑에는 할아버지가 쓰시던 연장통이 녹슨 목과 함께 그 먼지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가장 인상 깊게 본 데는 바로 다락방이었는데, 다락방에서 손자와 할머니와 손자가 나란히 이렇게 얼굴을 내민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것조차도 좀 책보다 더 멋지더라고요. 할머니가 시집 오던 날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곳을 방문했던 학생들이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도 이렇게 붙여놨어요. 편지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할머니, 지난번에 사진 찍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사진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라 여기에 이렇게 놓고 갑니다. 다음번에 할머니 만나러 올 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말 할머니 꼭 건강하셔야 돼요. 마치 손녀딸이 할머니에게 하듯이 그런 감성이 묻어나는 편지를 보면서 저는 정겨운 글귀에 또 한 번 행복해지곤 했답니다. 헌책은 살 수 없는 서점, 대호서점. 이렇게 이야기가 쌓여갑니다. 달고나처럼 달달한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흐릅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이곳을 찾는 이들의 이야기가 쌓여가는 이 대호서점은 원래 오래돼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아이유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이유가 꽃갈피라는 앨범 자켓을 촬영한 곳이기도 해요.
그 전에 또 손예진이 나왔던 상어 드라마 살아온 길에도 되게 유명하고, 최근에는 방탄소년단 RM 남준이 방문했다고 해요. 헌 책방이니까 막 아무렇게나 묶어있는 묶음도 막 아무렇게나 묶어있는 그 책 묶음, 그때 그 시절의 소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책방. 어느 집에나 있던 다락방이 이곳에서는 하나의 소품이 되고, 제일 멋진 거는 그 한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옥 책방에 가신다면 꼭 하늘을 한번 올려보라고 하고 싶어요. 내 지붕이 모아서 이렇게 보이는 하늘이 정말 멋지거든요. 어떤 한옥은 삼각형으로 보이기도 하고 비뚤어진 사각형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한옥마다의 특징이 있는데, 한옥에 가신다면 꼭 마당에서 올려다보는 하늘 강추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그냥 갈 때 꼭 그 책방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문을 열었는데, 박노수 미술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이병헌 씨의 부인 이민정 배우의 외할아버지 댁이에요. 이 집 또한 서촌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봄하고 가을로 정글점이 열리니까 꼭 한번, 입장료가 있긴 해요. 한번 다녀오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호서점 바로 앞에는 이상의 집이에요. 이상의 집도 들리시고, 조금 더 수성동 계곡 쪽으로 올라가면 은둔 주문학관도 있고, 그 다음에 청운문학도서관이라고 정말 멋진 한옥으로 된 도서관이 있어요. 그것도 보시고 내려오시다가 통인시장에서 도시락도 사 드시고, 이렇게 예술인의 동네 서촌의 중심에 있는 대호서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